안녕하십니까. 레인보우 역학원의 레인보우입니다. 출퇴근 중 쉽게 익히는 사주와 경신일주편 역마살의 작용력이 강한 사주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역마살의 뜻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마살은 역자가 이게 옛날에 역참을 의미했죠. 역참. 그리고 많은 말을 의미하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보면은 각 역참들이 있었습니다. 역참들이 있었는데 관리들이 각 역참에서 말을 타고 가서 그 역참에서 쉬고 또 다른 말로 갈아타고 이동하는 거를 역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갖다가 쓴 거고요. 사주학에서 말하는 역마살은 큰 움직임을 의미하죠. 어떤 움직임, 변동을 의미하죠. 그래서 역마살이라고 그래서 다 좋은 것도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 역마살이 어떻게 잡혀 있냐에 따라서 그 사주의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주 원판에서 역마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운에서 역마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요. 아무튼 저는 역술가로서 역마살은 있으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보통 태어날 때 좋은 환경으로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좋은 환경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나쁜 환경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좋은 환경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사람마다 주관은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적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쁜 환경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나쁜 환경이라고 좀 표현하긴 그렇고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그러겠죠. 좋지 않은 환경. 좋은 환경의 반대말,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나는 경우에는 이 역마살이 좋게 잡혀 있어야 변동이 가능합니다. 과거부터 현대까지,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좋아지고 싶은 욕구가 강하거든요. 근데 이 역마살이 없으면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뭔가 이렇게 탈바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마살은 반드시 있어야 저는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마살을 반드시 어떤 좋지 않은 살로 보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 역마살을 본인에 맞게 어떻게 변경시키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요구를 바꿔서 좋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역마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역마살은 공통적으로 이동 변동이 많습니다. 사주에 역마살이 많으면은 이동 변동이 많고요, 해외든 아니면은 국내의 지역이든 동분서주,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좀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장점은 역동적이고요, 적극적인 삶을 삽니다. 성격적으로도 역동적이고 상당히 적극적인 면을 좀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밖에 나가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집에 앉아서 뭐 책을 읽는다거나 뭐 PC를 하는 것보다는 밖에 무조건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도 많고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보면 외교, 무역, 유통 등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역마살이 잡힌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대로 역마살이 잡히신 분들 중에서 보면은 경찰이나 군인들도 있고요. 그래서 경찰 군인들도 보면은 근무지가 많이 바뀌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들 보면은 순찰차 타고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근무지가 많이 바뀌고요. 그런 데서 능력을 좀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점은 삶의 안정성이 없습니다. 변동이 심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한 지역에서 살다가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그 다음에 직업의 변동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 역마살이 좀 강한 사주들을 보면 삶의 안정성이 없습니다. 직업도 잘 바뀌고요. 그래서 뭔가 후천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환경에 이끌려 다니게 되죠. 본인이 환경을 지배해야 인생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그 환경에 의해서 자신이 바뀌게 되는 거죠. 뭐 환경에 따라서 어떤 직업도 했다가 이런 직업도 했다가, 그런데 그 직업들이 다 잘 되면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좀 득이 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운에서 보면은 역마살이 흉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부상, 상해,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사주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이고 병자년, 병신월, 정해일, 을사시생이네요. 일간은 정화일주입니다. 정화일간이고요. 정해일주가 되겠죠. 일간은 정화입니다. 나와 같은 오행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같은 오행, 시지의 사화, 그 다음에 월간의 병화, 연간의 변화가 있네요. 불기운들이 상당히 많네요. 불기운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나를 돕는 오행, 불을 돕는 오행은 나무죠. 시간의 을목이 있습니다. 사주가 좀 강한 것 같네요. 사주가 강한 것 같습니다. 사주가 강한 것 같고요. 세력은 요렇게 되네요. 사주 세력은 요렇게 되네요. 사주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오행들 보겠습니다. 일지의 해수, 월지의 신금, 연지의 자수가 있네요. 남의 세력들을 보면은 월지 신금이 물기운들을 돕네요. 물기운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물기운이 상당히 강해졌고요. 보면은 불기운이 강하죠. 불기운 강하고요. 그 다음에 물기운들이 강합니다. 근데 불기운을 자세히 보니까 시간의 을목이 있네요. 시간의 을목이 좀 약한 면모도 보이는 것 같아요. 불기운들은 강한데 요 지금 시간의 을목이 인성인데, 이 인성이 보면은 나무 기운이 간목이라면은 상당히 불기운이 셌겠죠. 불기운이 셌겠고요. 그랬는데 이 을목, 작은 나무죠. 그래서 좀 약한 면모가 있고요. 세력들을 보면요, 우선은 일지의 해수가 사화와 충을 하게 됩니다. 사이충이 되죠. 사이충이 되면서 요 사화가 아웃이 되네요. 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요 해수가 이 사화를 충을 안 하려면 이 시간에 간목이 있었으면 좀 덜 했겠죠. 왜냐하면은 요 해수가 이 을목을 좀 생하기에는 해수는 양기운이고요. 이 을목은 음기운이죠. 그래서 요 해수를 다 받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없었던 게 좀 컸던 것 같고요. 이 을목이기에 요 사이충이 되면서 이 사화가 아웃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물기운과 그 다음에 불기운의 싸움이 많습니다. 요 사주는
나무 기운이 와야, 이 나무 기운이 와야 물과 불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면서 안정적인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나무가 좀 약한 면이 있어서 물과 불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이 사주는 보면은 요 지금 일지의 신금하고 요 해수, 일지의 신금이 해수를 생하네요. 금생수하게 되죠. 그래서 요 보면은 요 신금이 기신이고요. 해수도 기신이 되는 것입니다. 운에서 쇠기운, 그 다음에 물기운이 오면은 기신이 되는 것이죠. 쇠기운, 물기운이 오면은 요 불기운들과 싸움을 하고 불기운의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기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여성분은 작년에 기해년이었죠. 기해년이었고요. 작년 기해년에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기해년의 해수가 운으로 들어오면서 물기운이 강해졌죠. 물기운 강해지면서 요 일간의 힘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신 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역마살의 강한 사주 특성을 보면은, 역마살이 강한 사주의 특성을 보면 역마살이 흉하게 작용하는 경우 부상, 상해, 사고 등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여성분은 교통사고를 당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해년에 해수가 오면서 안 좋은 교통사고가 일어나신 분입니다.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남성분이고요. 병인년, 개사월, 갑자일, 임신시생입니다. 보니까 일간이 간목이네요. 일간이 간목. 나와 같은 오행, 연지에 임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돕는 오행은 요 시간의 임수, 그 다음에 일지에 자수가 있습니다. 사주 세력이 좀 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요렇게 네 세력이죠. 그리고 남의 세력 한번 보겠습니다. 남의 세력 보면은 시지의 신금, 그 다음에 월간의 개수, 그 다음에 월지의 사화, 연간의 병화가 있습니다. 요 남의 세력들을 잘 봐야 됩니다. 우선 이 신금을 봐야 되는데요. 요 신금은 남의 세력이지만 요 임수를 돕네요. 이른바 관인상생이 되네요. 요 첫 번째 사주 봤을 때 요 신금, 월지의 신금은 보면은 요 재성이 해수를 돕고요. 이 해수가 관인상생이 안 됐기 때문에 흉한 관살을 맞은 거거든요. 요 해수가 큰 나무가 있어서 관인상생을 했으면은 역마의 흉한 기운을 받지 않았을 텐데, 요 간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주를 보면은 요 신금이 관성인데 시간의 임수를 돕게 되죠. 이른바 관인상생이 되죠. 관인상생이 되면은 학문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 임수는 요 간목을 생하게 되죠. 인성이 일간을 돕고요. 여기 보면은 월간의 작은 물, 그 다음에 월지의 작은 물들이 보면은 요 간목, 그 다음에 요 임목을 돕게 되는 것이죠. 요 임목도 만약에 연지의 임목도 만약에 없었으면은 물기운이 너무 많을 뻔했어요. 물기운이 너무 많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요 연간의 병화, 그 다음에 월지의 사화를 치게 되면서 안 좋게 될 뻔했는데, 이 임목이 있음으로 해서 물기운을 싹 빨아들이게 되죠. 이 임목이 비겁이죠. 이분은 비겁운이 있는 편입니다. 동료,
그 다음에 형제복이 있으신 분이고요. 요 인목은 또 연간의 병화, 그 다음에 월지의 사화를 생해주네요. 요 인목이 있음으로 해서 요 강한 물기운들이 이 불기운을 꺼뜨리는 게 아니라 흡수하면서 요 병화, 사화를 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른바 관인상생이 됐고요. 그리고 이 사주에서 보면 사화, 병화, 특히 이 사화가 식신이거든요. 이 사주는 식신격 사주입니다. 이 식신이 살아나게 됐죠. 이 식신이 있음으로 해서 사주가 음습할 뻔했는데 상당히 따뜻해졌습니다. 원래 물기운이 강해서 사주가 상당히 음습해질 뻔했는데 이 사화가 있음으로 해서 일간도 빛을 받게 됐죠. 그래서 요 보면은 요 사화는 거의 용신격에 가깝습니다. 조후 용신이죠. 식신격이고요. 사주에서는 식신격을 사람들을 돕는 어떤 활인, 사람을 돕는다 그랬죠. 활인. 그 다음에 국가에 봉사하는 요런 사주로 보죠. 남들을 돕고요. 지금 이 남성분은 지금 군인입니다. 군인이고요. 요 보면 사화 역마살이 잘 잡혀 있고요. 이 시지의 신금도 역마죠. 요것도 역마고요. 요것도 역마입니다. 월지의 사화도 역마입니다. 그리고 요 동료, 비겁을 의미하는 이 동료, 형제도 여기 보면 역마죠. 역마가 아주 잘 잡혔습니다. 직업도 역마로 잡혔고요.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거, 의식주도 역마로 잡혔고요. 그 다음에 비겁도 역마로 잡혀서 역마살을 잘 이용하시는 분이죠.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역마살의 장점으로는 외교, 무역, 유통도 있지만 군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찰에서도 활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관인상생이 잘 되고 관인상생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요 식신, 이 역마로 잡힌 식신도 잘 사용하고 직업인 이 신금도 잘 사용해서 군인이 되신 분의 사주를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경신일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신일주의 일간은 경금이죠. 경금은 큰 암석을 의미합니다. 큰 쇳덩어리도 의미하고요. 사주학에서는 돌과 그 다음에 금속인 쇠를 같은 걸로 보죠. 같은 걸로 봅니다. 암석이나 쇠나 같은 걸로 봅니다. 땅속에서 나오는 큰 물질, 그것이 바로 암석, 쇠를 의미하죠. 양기운이고요. 성격적으로는 의리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판정신이 강하다. 그리고 잔소리가 심한 것을 의미하고요. 건강적으로는 폐, 대장, 뼈를 의미합니다. 계절로는 가을, 그 다음에 시간으로는 저녁, 기온으로는 서늘함, 맛으로는 매운맛, 색깔로는 하얀색을 의미하고요. 방향으로는 서쪽을 의미합니다. 경신일주의 지지는 신금입니다. 이 신금도 큰 암석, 쇠, 양기운이죠. 그리고 역마살입니다. 띠동물로는 원숭이를 의미하고요. 육친적으로는 같은 쇠니까, 같은 쇠, 암석이니까 비겁에 해당하고요. 경신일주가 간여지동이죠. 간여지동입니다. 간여지동은 사주적으로 고집이 세고 본인의 소신이 강한 걸 의미하죠. 그래서 고집이 있고 강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비겁이기 때문에 어떤 경쟁력, 경쟁심을 의미하고요. 같은 양기운이에요. 그래서 추진력도 강하고요. 상당히 다이나믹한 삶을 삽니다. 본인의 어떤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다 얘기하는 편이고요. 남들과 잘 타협하지 못합니다. 고집이 세니까 당연히 타협하지 못하겠죠.
이러한 어떤 투쟁들 때문에 어떤 투쟁의 마지막 결과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운 경우가 많고요. 상당히 냉철하고요. 그리고 경금이나 신금이나 쇳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쇳덩어리는 어떤 냉기를 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칼을 의미하고요. 냉기가 서려 있고 총칼을 가지고 있다. 군인 많고요. 경찰도 많습니다. 그리고 좋게 되면 군인 경찰이고요. 가정 환경이 안 좋거나 좀 뭔가 방황하는 인생을 살면은 깡패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깡패나 건달, 조폭 이렇게 활동하는 게 많거든요. 실제 사주를 보면은 깡패, 건달, 조폭들의 사주가 어떤 경찰, 검사들과 같은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어렸을 때 환경을 조사해 보면은 경찰이나 검사인 경우에는 어렸을 때 삶이 좀 유복했죠. 공부도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사주는 비슷한데 보면 깡패나 건달, 조폭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부모 운이 없다거나 그 다음에 뭐 가정 환경이 어렵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면은 총칼을 쓰는 사주를 보면은 요 경금일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신일주는 보면은 경쟁심, 추진력, 그리고 외로움도 많고요. 독선적인 면, 요런 면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경신일주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제가 각 일주별 실제 사주를 볼 때는 실제 저와 상담하신 분들의 사주를 많이 올려놓는데요. 오늘은 특이하게 좀 유명하신 분입니다. 여기 적혀있는 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시고요. 보면은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저는 그런 이념들을 떠나서 사주만 보고 그 사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사년, 신해월, 경신일, 무인시 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인터넷으로 사주를 살펴보면은 요 사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경신일주죠. 경신일주입니다. 그리고 지지에 보면은 역마를 다 깔고 있죠. 여기 보면은 시지 임목도 역마고요. 일지 신금도 역마고 월지 해수도 역마고 연지 사화도 역마입니다. 요거를 사주학적으로 보면은 삼행격이라고 합니다. 삼행격. 모두 역마를 깔고 있으면은 삼행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삼행격을 갖고 있으면은 보면은 제왕이 될 수 있다고 그러죠. 제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 왕들을 보면은 삼행격이 많고요. 다른 나라에 보면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보면은 일본의 전국시대를 평정하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보면은 삼행격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행격 사주들이 보면은 제왕이 될 수 있는 사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모두 삼행격을 가졌다고 해서 제왕이 되는 건 아니고요. 물론 후천적인 노력이 있어야겠죠.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를 보면은 나와 같은 오행 보겠습니다. 일간은 경금이고요. 일지의 신금, 월간의 신금, 요렇게 비겁들이 많네요. 비겁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나를 돕는 오행 보면은 쇠를 돕는 거는 흙이죠. 시간에 무토가 있습니다. 사주가 상당히 강합니다. 사주가 상당히 강하고요.
사주가 상당히 강합니다. 강사주죠. 강사주고 나와 다른 오행들 한번 보겠습니다. 시지의 임목, 그 다음에 월지의 해수, 그 다음에 연주의 불기운들이 있습니다. 보면 요 해수, 월지의 해수를 한번 볼까요? 남의 세력들을 봐야 하는데 이 월지의 해수, 월지의 해수가 보면은 보면은 금생수가 됐죠. 일간들에 의해서 금생수가 됐습니다. 물기운이 상당히 강하네요.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쇠기운이 상당히 강하죠. 쇠기운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강한 것은 보면은 요 수기운, 물기운이 또 강하네요. 이 사주는 강사주죠. 상당히 강사주기 때문에 식상, 그 다음에 재성, 그 다음에 관성들이 오면은 희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강사주기 때문에 쇠기운, 그 다음에 인성인 흑기운, 흑기운은 기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쇠기운이나 흑기운이 오면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불기운, 그 다음에 나무기운이 오면은 상당히 좋죠. 사주 원국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사주 원국을 보면은 요 강해진 물기운이 원래는 나무가 있어서 보면은 나무가 와서 수생, 목생, 화를 하면 좋죠. 근데 보면은 이 해수가 바로 깨뜨리거든요. 바로 불기운을 꺼뜨리려고 합니다. 불기운이 그러면서 상당히 약해지게 되었죠. 나무를 찾아야 되는데 이 시지에 임목이 있습니다. 시지에 임목이 있습니다. 이 시지의 임목은 좀 무정하죠. 사주학에서는 사주 원국에 있는 요소가 보면 중요한 요소가 있긴 있는데 위치를 잘못 잡으면 무정하다고 표현하죠. 이 임목은 좀 무정합니다. 이쪽에 보면 해수 옆에 끼고 있었으면은 요 보면 불기운들, 관성들이죠. 관성들이 살아날 수 있었는데 그 관성들이 살아나서 이 강한 쇠기운들을 좀 견제를 할 수 있었는데 아깝게 이 임목이 사주 원국에는 있지만 큰 도움을 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요 임목이 재성입니다. 재성은 아버지와 그 다음에 배우자를 의미하죠. 아버지와 배우자를 의미하죠. 실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부모복이 없었습니다. 되게 가난하게 태어났고요. 부모복이 없었고 특히 아버지복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었죠. 그리고 배우자 관련해서는 우선은 박정희 대통령이 20대 때 결혼을 한번 했었죠. 결혼을 한번 했었고요. 두 번째로 유경수 여사와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우자와의 어떤 결혼은 부모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모가 억지로 시켜서 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요. 두 번째 배우자와 결혼을 했지만 나중에 배우자가 유경수 여사죠. 유경수 여사가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배우자 운도 그렇게 많이 끝까지 이렇게 보면은 크게 본인이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지켜준 것은 아니고 유경수 여사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어떤 정신적으로 상당히 방황이 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정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흐려지면서 11.6 사태를 맞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 원국을 보면은 인신충이 됩니다. 이 인목이 해수에게 인목이 이 관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강한 쇠기운에 의해서 충을 하게 되죠. 인신충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충하는 자리가 배우자궁하고요. 그 다음에 자식궁이거든요. 배우자궁과 자식궁입니다. 보면은 요 인신충을 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식들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총 3남매죠. 3남매인데 모두 본인이 원하는 만큼 삶을 살지 못했죠. 호불호가 갈리죠. 안 좋았던 일들이 다 생깁니다. 3남매가. 첫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여동생이 있었죠. 여동생도 보면은 논란이 많이 됐죠. 논란이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남동생인 박지만 씨 같은 경우도 젊었을 때 방황을 많이 했죠. 젊었을 때 방황을 이제 약물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방황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자식들도 아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생각하는 만큼 잘 안 된 케이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자식궁이 깨졌고요. 배우자궁이 깨져서 배우자와 관련돼서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났었고요. 자식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이 불기운들이 살아나야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보면 어렸을 때 경술, 기유, 무신인데 사주가 강한 사주에 더 강해지는 귀신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가 20대 거의 말까지인데 20대 말 30대 초까지인데요. 이때는 되게 힘들었었죠. 어렸을 때 엄청 가난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졸업해서 사범학교를 졸업해서 교사를 할 때도 있었는데 교사 월급이 적어서 만주로 넘어가서 군복무를 하게 되죠. 만주로 넘어가서 관동군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면 삼행격이죠. 그래서 요런 역마살들을 잘 살려서 만주로 갔고요. 그 다음에 또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조선경비사관학교라는 데를 들어가죠. 지금의 육사인데 거기 들어가서 장교가 됩니다. 그때가 거의 정미대운이죠. 정미대운에 되고요. 이 정미대운 때부터 불기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불기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좋은 대운을 맞이하게 되죠. 이게 희신들입니다. 그 다음에 52세 때 보면은 을사대운, 나무도 같이 들어오죠. 이때가 더 좋았던 거고요. 실제 이렇게 보면은 세운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세운들을 맞춰보면은 이분이 40년대부터 이제 관동군으로 복무를 하게 되고요. 해방돼서 넘어오게 되죠. 해방돼서 넘어와서 조선경비사관학교에 복무를 하고 장교로 일하게 됩니다. 장교로 일하게 되는데 1949년도에 남로당 색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 내에 남로당들을 색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색출하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때 남로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서 이때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기축년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했는데 요거를 모면하게 되죠. 어떻게? 요 경인년 6.25 사변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때는 군인이 부족했으니까요.
사형 언도를 받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회를 주면서 이때 또 활약을 하게 되죠. 6.25가 발발하면서 이때 어떤 정보 장교로 활약을 하게 되면서 좋은 운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갑오년에 장군이 되죠. 갑오년, 을미년 이때 장군으로서 활약하게 되죠. 이때 좋은 운이죠. 갑오년, 을미년. 그래서 이 정미대운은 보면 이때부터 사실상 시작이거든요. 갑오, 을미 이때부터 불기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잘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61년도, 62년도 이때 계속 쭉 잘 나가다가 이때 64년, 67년 이때 대통령으로서 많은 지지를 받게 됩니다. 지지를 받게 되고요. 후반으로 갈수록 당연히 안 좋았지만 이때 상당히 인기를 얻게 되죠. 경제 개발이라든가 이런 모습들로 좋은 어떤 인기를 구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 좋은 사건을 들자면은 74년도죠. 74년도에 유경수 여사가 사망하게 되죠.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때 보면 갑인년이거든요. 갑인년이면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닙니다. 갑인년이. 근데 문제는 일주와 정확하게 충을 하게 되죠. 갑목은 갑경충을 하게 되고요. 임목은 인신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궁이 깨지면서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할 때가 기민년이죠. 1979년 기민년인데 이게 흑기운이 오면은 인성운이 오게 되면 사주가 너무 강해지면서 안 좋게 되죠. 이게 흉신이죠. 그래서 기민년에 이렇게 서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환경은 안 좋았지만 이런 역마살들로 인해서 지지에 있는 역마살을 활용해서 본인의 어떤 좋지 않은 환경을 뛰어넘기 위한 어떤 노력들, 그 노력이 정당했는지 정당하지 않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노력들과 이런 사주에 있는 역마살들을 잘 활용해서 본인의 좋지 않은 환경들을 뛰어넘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 역마살이 있다고 해서 안 좋게 볼 건 아니고요. 보면은 좋은 인생을 살려면은, 더 나은 인생을 살려면 항상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살이 바로 역마살입니다. 그래서 역마살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이 역마살들을 잘 반대로 역이용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한 노력들은 당연히 후천적인 노력들일 거고요. 그러한 사주의 역마살과 그 다음에 후천적인 노력들을 잘 활용하셔서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누구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역마살에 대해서 깊게 살펴봤고요. 내용이 좀 어려우셨나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고요. 또 오늘은 특별하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주를 풀면서 한번 내용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면요,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